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증기열원 시스템의 흐름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냉동기 시스템의 흐름도, 개통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냉동기에 비해서 증기열원 시스템은 비교적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냉동기는 자체만으로 해도 증발기, 응축기, 압축기 알아볼 게 굉장히 많은 반면에 보일러 같은 경우는 연료하고 급기, 그 다음에 거기에 점화원을 탁 튕겨주면 불이 점화가 되겠죠. 단순히 유체에 열을 전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냉동 시스템에 비해서 비교적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증기를 쏴주면 끝이기 때문에, 물론 뭐 이렇게 응축수를 다시 받아서 보일러를 다시 순환을 시켜줘야겠죠.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열원 시스템 중에서도 증기 열원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열원 시스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면, 이런 흐르는 유체가 증기냐 그리고 온수냐, 그거에 따라서 이런 흐르는 유체를 우리가 열원 시스템에서는 열매라고 불러요. 냉동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열을 운반하는 녀석들을 냉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열원 시스템에서는 열을 운반하는 녀석을 열매라고 부릅니다. 이 열매가 먹는 열매가 아니고요. 열을 전달하는 매체다. 그래서 열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증기 보일러 시스템에서는 당연히 열매가 증기가 되겠죠. 그 반면에 증기 보일러와 그리고 뭐가 있다고 했죠? 온수 보일러가 있습니다. 증기 보일러는 열매가 증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온수 보일러에서는 열매가 당연히 온수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증기를 사용하는 열원 시스템이 있고 온수를 사용하는 열원 시스템이 있어요. 크게 열매에 따라서 증기를 사용하는 열원 시스템과 온수를 사용하는 열원 시스템으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 알아볼 거는 요거 증기 보일러죠. 그러니까 여기 증기가 원하는 수요처까지 이렇게 공급이 된다, 또는 원하는 열 교환기까지 증기가 이렇게 간다, 이렇게 증기를 이용해 먹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현장 상황에 따라서 증기 보일러를 채택하느냐 또는 온수 보일러를 채택하느냐 그렇게 결정을 하고요. 크게 발주처의 그 요구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겠죠. 그렇지만 뭐 보편적으로 이 증기 보일러가 뭐 설치된다 그러면 그 현장은 생각보다 그 규모가 있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증기 보일러는 아무 때나 놓는 게 아니라 아주 뭐 특수한 공정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건축물이나 또는 산업용, 플랜트, 발전 이런 곳에 이용되는 게 바로 이 증기 보일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증기 보일러가 우리 현장에 설치가 되었다 그러면 규모가 있는 현장이고,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크게 증기 열원 시스템은 흐름도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증기 보일러가 있죠. 이 증기 보일러에 열을 집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열을 집혀주기 위해서는 이 버너라는 설비가 달리는데요. 이 버너는 혼자서 타느냐? 아니죠. 이 버너에 LNG라는 연료가 들어오거든요. 이게 요즘 뭐 도시가스 하지만, 도시가스는 우리가 부르기 편하니까 도시가스라고 하는 거고, 정확한 명칭은 LNG예요. 천연가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천연가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뭐 도시가스라고 하면 뭐 대략적으로 다 이해는 하시지만, 이 LNG는 액화 천연가스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리퀴드 내추럴 가스인데, 그러면 이게 액화 상태냐? 아니고, 여기 가스를 취급하는 회사에서 액화된 가스를 기화 상태로 만들어요. 기화 상태로 만들어서 액체 상태인 가스가 들어오느냐? 아니고, 여기서 L자는 이제 없어지고 날아가고 NG, 그래서 내추럴 가스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내추럴 가스가 아까 액화가 없어지고 그 천연가스를 말하고요. 이 천연가스의 주 성분은 90% 이상은 메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메탄이 CH4죠. 결국은 이 천연가스라는 게 이 탄소의 숫자가 아주 적죠. 하나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천연가스다라고 하는 거고, 하지만 이 메탄 또한 연소 과정에서 CO2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다른 뭐 가솔린이나 디젤, 등유 이런 연료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은 CO2가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연료에 비해서 아주 친환경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연료하고 이 탄화수소기죠. 이 탄화수소의 연료계하고 그리고 급기가 뭐죠? 공기를 이렇게 팬에다가 불어다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공기 속에는 약 21%가 뭐죠? 산소거든요. 산소, O2. 얘하고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까 메탄, 이 탄화수소계 얘하고 공기 속에 있는 O2가 이렇게 합쳐지면 산화반응이 일어나요. 산화반응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원했던 열이 생기는 거예요. 열, 그다음에 빛도 생기죠. 반응. 그러니까 열과 빛이 생기면서 뭐가 생성되느냐? 바로 증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증기는 물이죠. 물이 기화한 상태가 증기죠. 수증기. 그래서 걔가 H2O가 되는 거예요. H2O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필연적으로 뭐가 나온다고 했죠? 이 연소 과정에서 CO2가 나온다고 했죠. CO2. 그래서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뭐 이거 숫자는 맞춰보면 되겠죠. H 보니까 여기 뭐 이 두 개가 들어가면 되겠고 그리고 O2 2 그러면 여기도 두 개가 들어가면 맞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반응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왔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물하고 바로 이산화탄소 CO2가 나온 거잖아요. 이제 물의 수증기, 이 수증기를 이용하는 거죠, 결국. 이 수증기의 잡열을 이용하는 건데요. 냉동 시스템하고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PI 선도를 하나 그려볼게요. 왼쪽이 P고, 압력이고, 포화곡선 하나 있고, 압축한다, 응축한다, 팽창한다, 증발한다. 근데 우리가 뽑아먹는 거는 이 증발할 때 흡수하는 증발 효과 아닙니까?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여기서 요만큼 열을 빨아먹는 건데 요거를 우리가 QE라고 하죠. 증발 효과.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엔탈피가 증가하면서 열을 빨아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보일러 시스템에서는 이제 스팀이 다시 이쪽 방향으로 응축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 열을 방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냉동 시스템에서 이 QC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죠. 냉매가 여기서 이렇게 응축하면서 열을 이렇게 버리잖아요. QC를. 그러면서 여기서 요까지의 잡열을 뱉거든요. 이 잡열. 요거를 이용해 먹는 게 바로 스팀이거든요. 응축 잡열을 이용하는 거죠. 여기서 요만큼 요렇게 상이 바뀔 때 바로 기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할 때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데 이번에는 방열하는 열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방열. 이 방열열을 이용하는 거예요. 뭐 주방기기가 됐든 뭐 다른 열경기가 됐든 여기서 자기 자신은 스팀에서 뭐 물이 되겠죠. 여기도 주방기기 이렇게 안쪽에 돌고 나오게 되면 지 자신은 물이 됩니다. 여기도 똑같죠. 열경기에다가 이렇게 열견하고 여기 반대편에서 오는 온수한테 열을 주고 스팀은 물로 변화해서 이렇게 응축수가 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 잡열을 이용해 먹는다, 스팀이. 그러니까 현열하고는 잽이 안 되는 겁니다. 현열과 잡열의 그 열을 운반하는 정도는 잡열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잡열을 냉열원 쪽에서 이용해 먹으면 바로 그 냉동기가 되겠죠. 냉동기의 그 증발 효과. 그리고 증발 잡열을 이용해 먹으면 냉동기 쪽이고요. 그리고 응축 잡열을 이용해 먹으면 바로 여기 증기 보일러 열원 시스템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조금 개념을 잡고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요거 한번 지우고 개념도를 다시 보시죠.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요 버너에 연료하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이렇게 결합하고 여기에 점압 플러그를 탁 튕겨주면 이제 불이 붙겠죠. 불이 붙어서 보일러 내에 있는 이 급수를 가열하게 됩니다. 가열하게 되면 증발이 일어나겠죠. 이 증발한 스팀이 쭉 타고 갑니다. 이 가마 밸브 같은 경우는 그 현장 컨셉에 따라 다르고요. 증기 보일러 출구 쪽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거리가 멀다 그러면 이제 사용하는 기기 바로 전단에서 이렇게 감압해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발생한 스팀을 이렇게 스팀 헤더에 넣어서 여기서 이제 각 사용처로 이렇게 분기를 해주고요. 뭐 이렇게 뭐 스팀 헤더를 구성하기도 하고 또는 상부에 이렇게 스팀 헤더를 묶기도 합니다. 뭐 용량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제가 있는 현장은 아주 규모가 있는 편이라서 이렇게 여러 대의 증기 보일러를 연동해서 스팀 헤더를 하나로 묶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증기를 쭉 해서 주방기기 쪽에 이용하기도 하고요. 주방기기 뭐 소치나 증기를 공급해서 신속하게 요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열을 주고 나면 이 증기는 응축 잠열을 주고 자기 자신은 액체가 되어 버립니다. 열을 방열해 줬으니까 액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냉동기로 치면 응축기라고 볼 수 있겠죠. 콘덴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열을 방열해버리고 자기 자신은 액체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와서 응축수 탱크로 이렇게 리턴이 됩니다. 여기 아래쪽에 열교환기도 동일하죠. 요거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이렇게 간접 열교환을 하죠. 이렇게 증기를 주고 이 열교환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온수가 돌아다니고 또 이쪽은 증기로 왔다가 응축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뭐 이렇게 스팀이 들어와요. 스팀이 들어와서 열교환을 하고 이렇게 나가겠죠. 반대편도 동일합니다. 온수가 와서 열교환을 하고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 이쪽은 그 히팅 코일에 돌아다니는 온수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온수가 이렇게 히팅 코일에 열을 주고 이렇게 자기 다시는 돌아와서 여기 스팀하고 다시 열교환을 하고 이렇게 계속 순환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꽂혀 있는 이 히팅 코일에 열을 다시 주고 이 히팅 코일은 여기를 지나가는 공기를 원하는 온도까지 이렇게 가열해서 추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써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스팀을 이용해 먹는 방법은 크게 증기를 바로 수요처에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온수가 필요할 경우 증기 보일러를 두고 또 온수 보일러를 두고 이렇게 되면 시설 투자비가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열감기를 하나 두고 스팀을 공급해서 이렇게 온수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뭐 스팀 트랩을 이렇게 표기를 했고 증기를 준 이 설비에서 이렇게 나올 때 스팀 트랩을 거쳐서 나오고 또는 이런 열감기 설비 출구 측에 이렇게 스팀 트랩이 해서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데만 스팀 트랩이 달리냐? 아니고 이런 행주관이나 또는 이런 스팀 헤더 하부에 또 응축수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 스팀은 열이 뺏기면 응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암만 단열을 해놨다고 해도 그 중간에 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응축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보면 스팀 트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 만약에 이런 행주관이 긴 경우에도 뭐 30m당 하나, 한 개소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팀 트랩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 다 모이고 모여서 어디 응축수 탱크로 이렇게 리턴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응축수를 다시 이렇게 모아서 이 응축수를 다시 급수 펌프, 피드 펌프라고 하죠. 이 피드 펌프를 통해서 보일러로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뭐 시스템은 복잡하진 않고요. 보일러에서 스팀 헤더, 스팀 헤더 없는 경우도 있고 이 증기를 이제 바로 이용해 먹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한번 열교환을 해서 온수로 만들어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는 스트랩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응축수들을 환원시켜 주고요. 그리고 증기 보일러에서 연소하면서 발생되는 이 연소가스를 이 연도를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배출을 합니다. 여기는 뭐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공기 중에 여러 가지 있는 성분들과 또 혼합돼서 만들어진 뭐 녹스, 질소산화물, 속스, 황산화물, 폭스, 인산화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뭐 함께 배출이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산소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한들 이게 완전 윤소가 뭐 되면 좋겠지만 그런 뭐 공기비나 이런 거를 맞춰줘야 되죠. 근데 이런 게 또 뭐 산소가 뭐 부족하거나 뭐 그렇게 될 경우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일산화탄소 이런 것도 같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뭐 혼합된 그런 배기가스가 이렇게 나가고요. 근데 이게 배기가스가 굉장히 고온이거든요. 이거를 또 바로 버리기에는 또 아깝기 때문에 이 배출되는 연소가스하고 그리고 아까 응축수에서 이렇게 증기보일러로 오는 이 급수 라인과 연소가스 라인을 한번 이렇게 열관시켜 가지고 이코노마이저라고 하죠. 그거를 여기 배출되는 가스 요 라인을 이렇게 바로 빼지 않고 얘를 이렇게 끌고 와서 여기서 한번 열교환을 하고 다시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 나가는 연소가스하고 이 급수 라인을 한번 열교환을 시킨다. 그래서 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요즘 뭐 에너지 관련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정책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세이브 할 수 있는 거는 다 챙겨 먹어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요 이코노마이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기 보일러, 이 급수가 이 시스템을 계속 돌고 돌잖아요. 돌고 도는데 급수 속에서도 부유물이라든지 오일 성분, 불순물들이 이렇게 혼합이 되게 돼요. 이게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둥둥둥 뜨기도 하고, 그리고 아래쪽에 깔아앉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농도를 이렇게 센싱 하다가 이제 물이 이제 너무 오염도가 심해진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블로우 다운을 이렇게 시켜주고 있어요. 이렇게 안 하게 되면 이 표면에 막 캐리오버 현상도 일어나고요. 막 보글보글 끓어서 이렇게 넘쳐서 이렇게 증기만 이렇게 빨려가야 되는데 이 표면에서 막 캐리오버가 생기니까 이 물방울하고 이 스팀하고 같이 막 섞여서 나가는 그런 거를 캐리오버라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뭐 수질하고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보일러 하부에 블로우 다운 밸브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리고 어딘가 뭐 센싱을 받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 센싱하고 이렇게 밸브를 연동시켜서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배출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토 밸브 전후단으로는 이렇게 매뉴얼 밸브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뭐 이런 게 작동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 또 이중화시켜서 이렇게 바이패스 밸브를 설치를 하기도 하죠. 대부분 이렇게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분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이렇게 바이패스로 이렇게 밸브를 빼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현상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질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가서 밸브를 좀 열어가지고 이제 블로우 다운을 시켜서 빼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또 바로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현장에 이렇게 베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 한 번 더 이렇게 모아 가지고 이렇게 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오염된 물이니까 이런 폐수 처리장으로 보내야겠죠. 그리고 요런 이제 수질 관리를 위해서 약품, 케미컬을 이렇게 넣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뭐 케미컬 탱크, 첨가제 약품 탱크를 하나 설치를 해서 조그마한 뭐 다이아프램 펌프나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약품을 이렇게 주입을 하고 있어요. 이 급수에 오래 사용하다 보면 배관이나 이런 설비들의 막 스케일도 쌓이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첨간제, 약품을 이렇게 넣어주고 있다. 이런 것도 뭐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리하자면 이런 시스템 중에서도 크게 증기를 사용하는 증기 보일러가 있고 그리고 온수를 이용한 온수 보일러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증기 보일러 시스템에 대한
뭐 흐름도 또는 뭐 개통도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대략적으로 어떻게 흘러간다 이런 걸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증기 보일러 시스템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흘러간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한번 강의를 진행해 봤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냉동기 시스템에 비해서는 비교적 간단한 편이니 한번 쭉 복습해 보시고 제일 좋은 거는 요 개념들을 한번 내 손으로 직접 그려보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거는 그 순간은 이해하셨을지 모르지만 또 이게 돌아서면 이 생각이 안 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증기 보일러가 있고 거기에 열원을 넣어주는 버너가 있다. 이 버너는 그냥 탈 수 없으니까 연료하고 공기를 땡겨서 넣구나. 거기에 점화를 시켜주면 불이 붙지? 그러면 이 급수를 가열하고 거기서 발생한 증기를 뽑아서 이렇게 헤더를 구성하네. 헤더는 각각으로 분배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그리고 일부는 이렇게 주방에 공급해서 주방기기 이용하기도 하고, 일부는 이렇게 중간 열교환기를 이용해서 다시 온수에 열을 전달하거나, 그리고 그 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건조기에 히팅 코일에 온수를 넣어서 공기를 가열해 주거나, 그리고 이제 각종 기기나 열교환기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트랩들에서 열선실이 발생하면서 응축이 되는구나. 그 응축수를 다시 응축수 탱크로 환수시켜서 그거를 다시 급수 펌프를 이용해서 증기 보일러로 넣어주구나. 이렇게 시스템이 흘러가네. 그리고 연소하면서 발생한 배출가스를 연도를 통해서 이렇게 대기로 빼주구나. 그리고 사용하다 보면 이제 뭐 수지 관리가 안 되게 되면 뭐 캐리오버나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일정 시간 또는 일정 뭐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블로우 다운을 시켜주는구나. 그리고 뭐 부식이나 배관에 스케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첨가제 약품을 주입을 해준다. 이렇게 깊은 이해를 한번 하시고 요 개통도를 직접 한번 작동해 보시면 절대 까먹을 일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그림처럼 착각해서 여러분 머리에 이렇게 저장이 될 겁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한번 해보시는 분과 안 해보시는 분들의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크실 겁니다. 그러니 눈으로 보고 이해만 하지 마시고 꼭 한번 이 종이에 그려서 여러분 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꾸준하게 하고 계시죠?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 성취의 길에 가장 빠르게 도달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자격증 취득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빨리 취득하는 방법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꾸준하게 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증기 여론 시스템의 흐름도, 그 개통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